안녕하십니까. 숙당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벌써 2월 첫 방송입니다. 이 방송. 오늘 아주 먼 데서 오신 게스트분 모시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1인 출판사 공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도 하시고 책도 내시는 거죠? 네. 강연도 다니시고. 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부르면 다 갑니다. 무조건. 네. 여기도 그래서 왔습니다. 아하. 오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는 제가 간다고 했네요. 오신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여튼 상관없습니다. 다 모십니다. 오늘 그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되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출판사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알려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노래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습니다.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네. 저 출판사 하기 전에는 외국계 기업 다녔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너무 일도 많이 하고 번아웃이 와서 안 되겠다. 난 좀 쉬어야겠다. 놀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내던지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그냥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1년 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1년 놀았는데 회사를 한 10년 넘게 15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렇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나도 모르게 몸에 배는 습관들이 그렇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할 때 내가 뭘 했나. 성과를 이제 막 이렇게 자랑하듯 PR하듯 이렇게 쭉 보고서 형식으로 쭉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니저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1년을 내가 쉰다고 했지만 1년 동안에 열심히 놀았다는 성과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책이 됐고 아무도 제 책을 출판사에서 좋아라 하지 않을 거고 저는 작가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제 책을 진짜 혼자 직접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서투른 그 솜씨로 그냥 뭔가 혼자 해냈다? 약간 그 성과를 만든 게 이제 첫 책이었는데 단 하나 이 책이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약간 바람이 있어서 출판사 사실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1년 동안 썼는데 뭐 하셨어요? 하면 저는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면접관에게 나는 그냥 놀고만 있지 않았다. 약간 그럴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되게 무턱대고 되게 용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첫 책이 의외로 조금 잘 됐어요.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월급만 받다가 처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도 심지어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막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만들고 그러다 또 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추진력이 굉장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하기 전에 고민은 되게 많이 하는데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첫 책은 제목이 뭡니까? 어떤 여행이요? 어떤 여행? 네. 그림책인가요? 아니요, 여행 에세이예요. 에세이. 네, 여행 다니면서 제가 안식년 때 세계 여행 했거든요. 한 7개월 동안. 그때 여행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은 여행 에세이인데 사실 인생의 전반적인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행 에세이가 한창 그 당시에 사진하고 같이 있는 여행 에세이가 되게 유행할 시기였는데 저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글만? 네, 글만. 의외로 그래서 반응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셨으니까 반응이 있었겠죠. 근데 한 번도 저 영어 이메일만 쓰지 영어 프레젠테이션만 써왔어서 글은 제대로 된 글을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읽는다고 하면. 근데 약간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번도 글을 안 써봤지만 제가 친구한테 조근조근 내 여행 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으로만 써보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읽으셨던 분들이 뭔가 내가 여행 갔다 온 것 같고 내 친구가 막 여행 얘기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제가 지금 출판사 한지 5년 5년. 됐거든요. 5주년. 네, 5주년. 네. 원래 그러면 다니던 회사도 책과 관련된 회사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는 덴마크 회사였고요. 덴마크. 전혀. 극적인 변화네요. 전혀 상관없는 업종과 직종에 있었어요. 책과는 전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5년 되셨는데 그 책이 얼마나 내신 거죠? 책을? 몇 종 정도? 이제 21종이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21종이 나왔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작업 중에 있어요.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 책 그 기획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다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작가 섭외 이런 것도 투고도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그래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투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21종이면은 그 꽤 팔았겠네요? 뭐 꽤 팔았는데 아시잖아요. 되게 잘 아시잖아요. 뭐 팔아도 이게 제 돈이 안 돼요. 다 또 고스란히 책 만드는데 쏟아내야 들어가야 되고 또 막 계약하면 작가님도 선의세도 드려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굴러갈 정도로만 그렇게 되고 남는 게 사실 한 개도 없어요. 아주 잘 된 책이 있습니까? 되게 민망한데 저희 출판사에서 제일 잘 된 책은 제가 쓴 책. 첫 책. 첫 책도 있고 제가 그림책도 썼거든요. 동화도 썼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책이 가장 잘 된다. 아직도 제가 좀 약간 작가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작가님들이랑 계약한 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더 능력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사주시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본인이 쓴 책은 몇 권이에요? 어떤 여행, 시집, 그림책 4권이요. 4권. 대단하시네요. 야, 자연스럽게 아주 책과 인연을 쌓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좀 되게 뭔가 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할 상대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책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냥 이거는 평생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고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처음에는 제 책 한 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저는 진짜 작가 친구도 없고 출판사 다니는 친구도 없고 이런 이쪽 분야의 인연이 하나도 없는데 되게 신기하게 자꾸 인연이 되고 작가님도 만나게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이건 내가 평생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잘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돌을 닦는 마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완전히 이제 자리는 잡았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에요. 네, 멀었어요. 멀었다. 5년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한 거죠.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매년 신기하게 조금씩은 그냥 이거를 막 그렇게 재무제표를 막 따지면 엉망진창한 성적표인데 그냥 총 매출로만 따지면 계속 성장을 하고는 있어서 책이 나오니까. 네, 그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나올 책이 나왔나요? 나올 게 있나요? 지금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 책 홍보하셔도 돼요. 그 책은 또 제가 쓴 책. 제가 거의 혼자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내가 쓴 책이고 제목은 105세 박연순 할머니라는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은 박연순 할머니가 그리셨고요.
박연순 할머니는 제 외할머니세요. 지금 105세 아직 살아계시고요. 할머니가 93세부터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요양원 활동 중에 그림 그리기 활동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리신 그림들인데 어느 날 요양원에 갔는데 그런 그림이 벽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되게 순수한 느낌의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그림이 이렇게 잠깐 붙어 있다가 버려지겠구나.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어쩌면 생애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이고 특히 제 또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럼 할머니의 마지막 어쩌면은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버려지는 게 좀 아깝고 저희 할머니가 문맹이시거든요.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 요즘 나온 책 보면 노년에 글 배워가지고 글 쓰는 할머니들의 그런 그림 일기 글 책들이 많은데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니까 더 이거를 뭔가 기록을 책으로 남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림을 이제 요양원 선생님한테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모인 많이 버려졌어요. 많이 못 모았어요. 20몇 점밖에 못 모아서 이제 그 그림에 제가 글을 입혀서 그런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언제 출간이죠? 1월 19일 출간인데 알라딘 북펀딩 해가지고 지금 성공해가지고 네. 알라딘 그 북펀딩으로 해갖고 이제 제작비를 좀 모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약간 홍보도 경험할 수 있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사실 105세 그림 작가 하면 진짜 이거 약간 기네스북 찾아봐도 나오기 쉽지 않은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 기네스북에도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문맹인데. 그래서 이거 기네스북에 약간 좀 컴플레인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105세. 네. 1918년생. 대단하시. 네. 105세 할머니의 뭐라고 그랬죠? 105세 박연순 할머니. 저희 할머니 이름을 그냥 땄어요. 할머니 이름이 좀 널리 좀 네, 불려졌으면 좋겠어가지고. 기획도 굉장히 뭐 요즘 말로 신박하네요. 괜찮죠? 제가 이거 5년 하다 보니까 기획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림에 맞춰서 쓰신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맥락 없는 그림들이어가지고, 하나의 좀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처음에 이걸 그림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느라고 되게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할머니 그림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또 작업이 지연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이제 엄마한테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컨셉으로 대화문으로 짧은 글 뭐 이렇게 대화문으로 책을 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뭐 많이 했던 말 제가 밥을 좀 깨작깨작 먹는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밥상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그림에다가 붙인 문구는 밥을 퍽퍽 복스럽게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한 번씩은 좀 할머니한테 들어봤음직한 이런 대화문 그런 글로 채웠고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는 독자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좀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이 나를 부양해주는 게 아니라 요양시설에 많이 가실 거란 말이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좀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가족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어요. 그래서 글이 많지는 않아요. 할머니 그림이 좀 더 돋보이게 그렇게 편집이 됐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실감을 못하고 있고요. 좀 인기를 좀 돌풍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책은 이제 1월에 지금 19일에 출간이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올해 이렇게 계획해놓은 또 책들이 네, 있나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제 책이 어떤 여행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어떤 시집이에요. 네, 그것도 진짜 제가 쓴 건데, 한 짧게 쓴 일기를 시로 제가 좀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어떤 시리즈라는 에세이 시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다음으로 나올 책은 이제 어떤 클래식이라는 어떤 시리즈입니다. 클래식 이야기인가요? 네. 음악에도 조예가 있으신 거예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조회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써요? 그거는 이제 차무진 작가님이라고 소설 쓰시는 작가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쓰시는 에세이 이야기, 클래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굉장한 계획이 아주 올해 창창하시네요. 네, 계속 있어요. 계속 줄줄이 비엔나로 계속 이어져 있고 계약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럼 올해 몇 종 정도 몇 종 정도 나오나요?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자본도 그렇고 그쵸. 제약이 많아서 원래는 4-5종 1년에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3종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해서 7종 정도는 좀 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듣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책을 이제 만들어 갖고 세상에 내보내서 이제 책을 판 돈으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제작하고 이럴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종이값만요. 뭐 이제 대략 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딱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디자이너를 그렇죠, 쓴다든지 그렇죠. 편집자를 쓴다든지 외주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종이값 그리고 또 잉크 값도 오르고 뭐 종이값도 다 올라가지고 인쇄비가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느끼시겠지만 책값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저는 그 모든 외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롯이 제가 그냥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세이브 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이 모든 업무를 정말 책 표지 하나도 다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외주를 준다고 하면 저는 이미 망했어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니까. 네, 그렇죠. 그것만 아껴도 사실 한두 권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하신데? 본인이 다 하신다는. 원래 한 개도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림책을 해야 되니까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고 포토샵을 좀 하다 보니까 일러스트 간단한 기능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제가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랬어요. 급해서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파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으면 우물을 파지 않을 거예요. 심플하게 하죠. 줄 돈이 없으니까.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 네. 좋네요. 올해 이제 출판 계획 말고 뭐 다른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제가 쓴 제 어떤 여행이 인도네시아에 저작권 수출이 돼서 인도네시아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인도네시아 서점에 가서 그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는 제 책을 꼭 만나고 싶은 게 좀 계획인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일을 만들어서 가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가서 그 출판사에게 북토크를 하겠다든지 뭐 여러 일정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자카르타에 아무래도 도시니까 서점이 많겠지만 뭐 다른 지역에도 서점이 있는 곳에는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그쪽 뭐라고 그러죠? 대행사라고 하나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건가요? 인도네시아 출판사랑 2022년도 겨울에 미팅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해외 영업을 한 거죠. 네. 그 예전에 회사 다녔던 주특기를 발휘했던 거죠. 그래도 내용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읽어보고 괜찮아서, 네. 계약도 빨리 결정됐어요. 사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르는 내용, 생판 모르는 내용의 책을, 그것도 저는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 책이 막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책을 내용을 보고, 이제 이렇게 선뜻 계약을 해주셨다는 건 진짜 내용만 보고 해주신 거여서 되게 감사하죠. 해외 그런 출판 저기는
번역가나 이런 거는 이제 대행사에서 다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그 첫 책이 여행 다니면서 쓴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나도 읽어보고 싶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네. 니네 한국말 모르니까 못 읽어 해서 제가 책 팔아서 번 돈으로 바로 영어 번역본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 도움을 받고 또 첫 책은 잘 못 만들었어요. 표지 같은 거. 그냥 빨간색에다 제목만 넣었거든요. 근데 또 외국 사람들이 볼 거니까 약간 좀 국가대표 이런 부심이 그런 게 있어요. 외국 기업 오래 다니면 항상 저는 한국 대표로 일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러스트도 되게 예쁜 일러스트를 넣어서 표지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책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는 안 찍었어요. 한 300부? 이 정도만 찍고 영문판인 네, 거죠? 영문판. 완벽히 번역한 영문판 300부를 찍고 그때 2019년도였으니까 아마존을 계정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직접 사서 내가 다 일일이 너네들한테 보내주면 배송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직접 사보라고 그렇게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보고 친구들도 읽고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가 프리징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정을 지금 닫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금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저작권 수출도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번역도 많이 해놓은 책 미팅하려고 해외 출판사 소개하는 거는 영어 번역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그 계정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마존. 네. 지금 닫아놓은 상태여서 다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가던 책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열어놔셔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좀 이제 좀 잘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야, 올해도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막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자다가도 불쑥불쑥. 그러니까 이게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자면서도 일하고 일어나서도 일하고 나가서도 일하고 그렇죠. 365일 일하고 있어요. 항상 뭐 생각하는 게 거의 다 일종이니까. 그렇죠. 네, 실행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인도네시아는 그럼 가게 되면 언제쯤? 그래가지고 좋은 날을 최대한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더운 동네 아닌가요? 맞아요. 안 더울 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할 일이 많아서 그것도 한 번 또 갔다 오면 여행 경비라든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아이고 인도네시아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초청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불러주고. 네, 그러니까요. 책이 진짜 많이 팔려가지고 숙소도 이런 것도 주고. 네, 그러니까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시간이 후딱후딱하네요. 우리 첫 번째 코너 하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 공 대표님의 애청 혹은 애창곡에 대한 소개, 거기에 얽힌 스토리, 그리고 어떤 노래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애창곡이 진짜 생각을 진짜 열심히 해봤거든요. 네. 제 노래방 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애창곡이 없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에 노래방에 갔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지다 보고 잘 즐기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서 즐겨 부르는 노래는 사실 없고 근데 노래는 잘 듣는 편이에요. 일할 때도 항상 노래를 많이 듣는데 여기가 마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양화대교 건너는데 양화대교 하면 대표적으로 자이언티가 있잖아요. 그 자이언티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곡을 듣는데 그 앨범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계속 그 앨범만 듣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또 영국 듀오 혼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또 같이 피처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의 같이 공동 만든 노래 이름이 Unlove거든요. 네, 그래서 Unlove는 무슨 뜻이죠?
그러게요. 신조어 같은데? 맞아요. 그런 그쵸? 것 같아요. 약간 사운드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노래, 자이언티 워낙 음색도 좋아하고, 자이언티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앨범 중에서 언러브라는 노래를 알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네. 네, 언러브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